안녕하세요. 공중불고기입니다. 이번에 3.9 버전이 드디어 패스 오브 엑자일에서 이제 날짜를 밝히고 확장팩에 대한 소소한 정보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12월 14일 날 오픈이 될 것 같고요. 이전 3.8 리그부터 3.7 리그 모두 새벽 5시에서 한 6시 정도에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12월 14일 오전 6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변경된 점과 확장팩에 대해서 이제 중요 부분만 제가 좀 메모장으로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것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아틀라스가 이제 지도 매핑이라는 거는 이제 모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아틀라스가 이제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첫 번째, 아틀라스의 이제 가운데에서 매핑이 시작돼요. 기존에는 대각선 방향에서 1티어 지도부터 해서 16티어 지도까지 이제 클리어를 하다가 조각을 모아서 엘더와 쉐이퍼를 이제 잡게 되는 구조였다면은 이제는 아틀라스 한 가운데부터 이제 매핑이 시작이 되고 엘더와 이제 쉐이퍼가 삭제가 됨으로써 다른 신규 스토리, 신규 보스가 등장을 해요. 이렇게 총 8개 정도의 지역이 생성되었고 그 지역 모두를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지역 보스가 등장을 하고요. 지역 보스에게서 이제 감시자의 돌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지역 감시자의 돌을 이제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그 아틀라스 팜 중에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곳에다가 이제 감시자의 돌을 끼우면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다른 형식의 지도들이 생성이 되고요. 그 지도들도 모두 클리어를 하게 됐을 때는 이제 모든 지역을 14에서 16티어 지도로 변경이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감시자의 돌은 아틀라스 지도에 끼우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장착을 할 수도 있고 탈착도 할 수 있어요. 부착도 되고 탈부착이 가능하다. 그리고 숨겨진 지도들이 드러난다. 그 아틀라스 감시자의 돌에다가 이 돌을 넣으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맵 티어를 모든 애들을 다 돌게 되지 않아도 그 주변 감시자의 돌을 끼운 모든 지도들의 티어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쉐이퍼랑 엘더가 사라지면서 엘더 지역과 쉐이퍼 지역도 삭제가 되고요. 갑충석을 통해서 이제 엘더 및 쉐이퍼 조각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쉐이퍼 지도와 엘더 지도가 이렇게 아틀라스 판에 표시가 되었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쉐이퍼 지도 같은 경우 우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쉐이퍼 지도라고 했고, 그리고 약간 그 벌레같이 생긴 그 주변이 벌레같이 생긴 부분을 엘더 지도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모두 삭제가 되고 대신 갑충석이 나와서요. 그 갑충석을 통해서 엘더 및 쉐이퍼의 조각들을 얻을 수가 있어서 여전히 쉐이퍼들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전 3.8 버전까지 했었던 그 우버엘더 작업 이런 것들은 이제 불가능할 거예요. 좀 어렵고 가격이 매우 비쌀 것 같아요. 대신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는 갈 수가 없지만 자나 NPC를 통해서 입장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자나 NPC 일반 지도들을 돌다 보면은 각종 그 여러 가지 NPC들이 등장하잖아요. 뭐 아이나르라든지 니코라든지 자나라든지 뭐 그런 친구들, 그럼 준이라든지 이렇게 중에서 자나를 이제 만나게 되면은 자나가 여러 가지 이제 등장하지 않은 지도를 포함해서 내가 없던 지도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16티어 과거에 있었던 키메라, 불사조, 미노타우루스, 키메랄 이런 지도들이 등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지도를 이제 돌게 되면은 조각을 얻어서 쉐이퍼를 이제 입장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입장은 예전처럼 그냥 16티어 런이나 뭐 우버월드 런이나 그런 런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쉐이퍼 보스를 처치해서 천공의 은신처 같은 그런 특별한 아이템 또는 분광주얼 같은 특별한 아이템 그런 것들을 얻기가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이번 시즌에는. 그래서 만약에 그 은신처를 얻고 싶으시다면은 지금 당장 컴퓨터를 키셔서 지금 그 쉐이퍼 런을 좀 해갖고 은신처를 획득을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신규 유저분들한테 힘들 수도 있지만 기존 유저분들은 그렇게 꼭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쉐이퍼 맵과 엘더 맵이 이제 사라지면서 갑충석으로만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 자나가 더 이상 쉐이퍼의 오브 및 엘더 오브도 이제 드랍이 되지 않는 퀘스트 아이템으로 보상을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버엘더를 열기 위해서 필요했던 4마리의 가디언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이제 삭제가 돼요. 대신에 이 가디언 그 4마리가 그 자나를 통해서 만날 수는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화폐랑 아이템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아이템 같은 경우는 여기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긴 하거든요. 뭐 이런 그 새롭게 고급형 보조잼과 또 강력한 신규 희귀 아이템, 그리고 활 관련 추가 아이템, 그리고 이런 신규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등장이 되는데, 이제 제가 메모장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는 가장 이제 좀 뭐라고 하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게, 엑잘티드 오브가 원래 한 개 종류밖에 없었잖아요. 그냥 일반 엑잘티드 오브를 희귀 아이템에다가 이제 바르게 되면은 접미어와 접두어가 총 원래 3개씩 해서 총 6개의 옵션에서 뭐 5개가 됐으면은 엑잘티드 오브를 발랐을 때 6개의 옵션으로 늘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무작위로. 이제 그러한 엑잘티드 오브가 4종류가 늘어났어요. 성전사, 재판관, 사냥꾼, 전쟁군주의 엑잘티드 오브가 이제 나오고, 이것들은 아마 정복자 보스몬스터를 잡게 되면은 드랍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폭제라는 새로운 화폐가 나왔어요. 원래는 기존에는 방어구와 무기에만 퀄리티를 작업할 수가 있었잖아요. 또는 플라스크까지 이렇게 플라스크랑 지도까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액세서리에다가 퀄리티를 올릴 수가 있도록 나왔어요. 그게 이제 그 공개된 거가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격동의 기폭제는 피해 속성을 올려줘요. 예를 들면은 우리 58반지가 원소 피해를 올려주고, 강철 반지는 물리 피해를 올려주잖아요. 이제 그거에다가 이런 격동의 기폭제를 바르게 되면은 퀄리티가 올라감으로써 그러한 목전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수치가. 그렇게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분광의 기폭제는 저항 속성. 올레지 같은 거, 모든 저항력, 번개 저항력, 화염 저항력, 그런 관련된 속성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여의 기폭제는 시전자 속성. 시전자 속성은 시전 속도와 공격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시전 속도에 관련된 걸 저는 조금 주의 깊게 보고는 있어요. 공격 속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약간 저는 시전 속도, 요게 조금 이번에 핫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 풍요의 기폭제. 이거는 생명력과 만화. 좀 생존을 많이 챙기고 싶다고 하면은, 이 액세서리 같은 거에 이제 생명력이랑 만화 같은 거 올라가는 게 많잖아요. 뭐 그런 거. 이렇게 풍요의 기폭제까지 총 4가지 기폭제만 저는 이제 공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능력치 같은 것들을 올려주는 기폭제도 있을 수 있고요. 좀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기폭제들을 이제 보스몬스터한테 얻어서, 그걸로 이제 아주 좋은 아이템들에다가 퀄리티를 작업까지 해주는 이런 신규 컨텐츠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 기폭제는 유니크 아이템에도 바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규 스토리가 이제 좀 늘어났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엘더가 이제 사라지면서 스토리가 방향성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좀 생기고, 신규 보스도 등장하고, 그리고 신규 캐릭터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까지 이제 보고요. 아이템들을 좀 보면은, 저는 조금 네크로맨서다 보니까 네크로맨서 위주로 조금 아이템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 봉헌의 가죽은 가죽 허리띠라는 아이템에 좀 눈이 많이 가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그 네크로맨서 하시는 분들은 영혼 곡물이든 살점 곡물이든 뼈 곡물이든 3개 중에 1개는 거의 반드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영혼 곡물을 좀 자주 사용을 했어요. 풀템을 풀템을 끼기 전까지는 딜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에 살점 곡물을 사용했었는데, 딜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광산 고층이라든지 그런 데를 이제 사냥하려면은 영혼 곡물이 꼭 필요했거든요. 근데 영혼 곡물을 쓰다 보면은 좀 그래도 시전 속도 같은 거 올려가지고 망령들 데미지를 좀 올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 허리띠를 통해서 이제 각 유형의 모든 곡물을 보유 가능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니까, 아무리 곡물 효과가 25% 감소가 되고 곡물 스킬의 지속 시간이 감소가 된다 하더라도 스킬 사용 시 장착된 주문 발동을 통해서 곡물들을 계속해서 켜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 허리띠는 조금 매우 핫한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크로맨서 분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네크로맨서 전 시즌에 정말 많은 날개를 펼쳐가지고 많은 분들이 진짜 플레이를 했는데, 이번 시즌에도 네크로맨서는 그렇게 아주 안 좋은 클래스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보스몬스터를 이제 잡는 게 초보분들, 신규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네크로맨서만큼 쉽게 잡을 수 있는 클래스가 없어요. 또 이렇게 막 스킬 운영 같은 것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고 포션 플라스크 빨면서 이동만 해도 내 몬스터들이 다 잡아주니까 매우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네크로맨서는 많이 사랑을 받지 않을까, 또 조금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조금 특별한 아이템인데,
고위 템플러에서 온 십자군 장갑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원래 타락한 아이템은 개조가 불가능해요. 뭐, 소켓이라든지 소켓의 색상이라든지 이 두 개 정도는 변형이 가능했지만, 전체적인 옵션 능력치를, 수치를 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옵션 자체를 변경시키다든지 그런 것들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나온 이 고위 템플러의 손 십자군 장갑은 타락한 상태에서 개조가 가능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만약에 이 십자군 장갑에다가 바하로브를 발라서 타락을 시켰어요. 근데 아무런 옵션이 벌어지진 않고 아이템 자체만 타락이 된 상태예요. 그렇게 타락이 된 상태에서 개조가 가능하다는 건데, 개조가 가능하다는 거는 작업대를 통해서 옵션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신성한 오브를 통해서 옵션 수치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그냥 타락의 오브를 더 바를 수도 있어서 내가 지금 고정 옵션이 없거나 또 다른 옵션이 아무거나 붙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도 바할의 오브를 계속 발라서 타락을 총 5번까지 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아이템이 타락을 시키다가 레어 아이템으로 변형이 되면은 이제 아래에 있는 옵션인 타락한 상태에서 개조 가능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니까 변경이 불가능하겠지만 희귀 아이템으로 변경만 안 된다는 가정하에 계속해서 타락을 5개까지, 그러니까 고정 옵션 5개가 붙을 때까지 계속해서 발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아이템은 굉장히 핫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번에 신규 확장팩 공개를 한 거에서 조금 짜집기를 하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제가 이제 12월 14일 이 패스 오브 엑자일 변형 리그가 시작될 때 토요일 날 아침부터 이제 생방송을 진행을 계속 할 거고요. 많이 이제 좀 질문 사항이 있거나 좀 혼자 게임하기 심심하신 분들은 언제든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게임 즐기시면서 질문도 좀 하고 같이 파티 사냥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 꼭 놀러와 주세요. 아프리카 TV에서 궁중 불고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꼭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